제일 중요한 거는요, 눈가에 주름이 좀 덜 잡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신 분들 보면은 첫 번째가 인상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표정을 조금 살살 짓는 거, 강도를 좀 약하게 짓는 거, 이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습관이 있는데 눈 비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비비면 비빌수록 눈가에 노화가 빨리 옵니다. 눈 위로 처진 살들은 쌍꺼풀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속쌍꺼풀을 원하신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처진 양이 많지 않고 주로 눈 직경 안에서의 처짐이 많다고 하시면은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눈 바깥쪽으로 처진 양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눈썹 밑으로 들어가서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눈보다는 이마 쪽에서 처짐이 심해서, 그리고 눈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넓어지면서 눈도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특히나 도움이 더 많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구지영입니다. 원장님은 체형, 몸매 이쪽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얼굴이나 피부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가슴하러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장님 피부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피부로 처음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원장님 수술도 하세요? 이러세요. 그거만큼 어떻게 보면은 딱 반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슴 수술이나 이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수술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숫자로만 보면은 사실은 안티에이징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안티에이징 숨은 맛집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사실 숨은 맛집은 아니고요. 대놓고 맛집이기는 해요. 근데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좀 넓잖아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이곳 한 곳은 관리를 꼭 해야 된다 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안티에이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 환자분들이 찾아가는 곳들이 가장 쉽게는 에스테틱 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성형외과를 좀 무서워하세요. 나는 아직 수술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형을 했을 때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주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면 주름이 생기겠죠. 눈가라든가 말을 하는 입부분, 이런 부분들은 근육을 많이 써서 생기는 주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기는 주름의 원인은 피부가 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늘어져서 생기는 주름들은 사실 수술적으로 해결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성형외과에서 상담이 필요하냐면, 성형외과라고 해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분들한테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환자가 모양을 변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좀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 아니면 조금만 더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성형외과에서 무조건 수술을 권하진 않지만, 수술적인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는 시점에 수술을 권할 수 있는 과도 성형외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형외과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수술적인 방법으로 환자분들한테 권하게 되는 수술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단연코 이제 눈 수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화가 가장 먼저 오는 게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하루에 숨 한 번 깜빡이는 눈 주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술적으로 해결을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는 부분도 눈 주변입니다. 이제 내가 눈 모양을 변화하고 싶지 않다, 난 눈이 너무 처져서 요새 웃으면은 눈 바깥쪽으로 주름이 쫙 간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여서 내가 웃거나 할 때 사진을 찍히면 정말 하와이텔처럼 주름이 이렇게 간다, 이럴 때 아무리 눈에다 보톡스를 맞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한다 그래도 바깥쪽으로 쭉 퍼지는 주름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주름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마를 많이 쓰게 되세요.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포지션이 조금 이렇게 됩니다. 턱을 좀 들게 되고요. 이렇게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거만한 인상으로 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위로 처진 살들은 쌍꺼풀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속쌍꺼풀을 원하신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눈 아래쪽 라인을 원하신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처진 양이 많지 않고 주로 눈 직경 안에서의 처짐이 많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상안검 수술을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눈 바깥쪽으로 처진 양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눈썹 밑으로 들어가서 눈썹
눈썹화 거상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눈보다는 이마 쪽에서 처짐이 심해서, 그리고 눈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을 통해서 이마가 넓어지면서 눈도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특히나 도움이 더 많이 되세요. 상안검 쪽, 그러니까 눈 뜨는 쪽으로 처져 있고 무거워 보이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세 가지 수술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했을 때 이마의 주름, 미간의 주름, 눈 바깥쪽으로 처지는 큰 주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먼저 권해드리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시술적인 건 어떤 걸 권해드리나요? 우선은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실밥이 달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업무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서 내가 실밥을 달고 있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실 때, 이럴 때 우리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이 울세라라든지 이런 리프팅 시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눈가 피부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눈 주변의 피부를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이런 스킨 부스터들 시술을 하는 것들, 그리고 눈가는 너무 보톡스를 세게 맞으면 잘 안 웃어져서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보톡스를 스킨 보톡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붉은 주름들은 좀 생기더라도 잔주름은 좀 덜 생기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눈가에는 눈가 전용 스킨 부스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눈가 전용 뭐 아이리쥬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수술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럼 조금 더 가서 시술도 본인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눈가에 주름이 좀 덜 잡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신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뭘 많이 할까요? 첫 번째가 인상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주름이 덜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표정을 조금 살살 짓는 거, 강도를 좀 약하게 짓는 거, 이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습관이 있는데 눈 비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비비면 비빌수록 눈가에 노화가 빨리 옵니다. 눈을 이제 비비시는 분들이 보통 아토피가 있으실 때도 있고, 눈이 건조하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속눈썹에 눈을 찌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여성분들한테 이건 한정된 건데 뭘까요? 눈에 화장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눈 화장을 할 때도 할 때인데 지울 때도 너무 과격하게 지운다던가 눈 화장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림성이 좋은 걸로 간단하게 끝내고, 지우는 것도 잘 지워지는 걸로 간단하게 지우는 게 중요하지, 너무 세게 지우고 할 때도 막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면 이제 눈에 자극이 많이 오기 때문에 피부도 얇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화장이 점점 더 번지게 되거든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눈 화장은 적게 하면 할수록 좋고, 그리고 할 때도 가벼운 터치로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지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노화를 직감하는 데가, 오늘은 이제 제가 눈 주변 중에서도 눈의 윗부분을 주로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눈 밑도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왜냐면 눈 밑에 다크서클, 우리 요새 뭐 눈 밑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노화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눈 아랫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눈이라는 데가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에 가장 많이 깜빡이고 움직이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짐작하기 가장 좋은 부분, 한 번에 오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이 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만큼이나 우리가 눈꺼풀의 건강, 그리고 눈꺼풀의 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젊게 살고 싶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